나는 절대 저렇게 안 될 줄 알았다. 50대 중반, 어느 날 갑자기 퇴직 통보를 받은 김 부장. 그는 30년간 한 중소기업에서 헌신하며 팀을 이끌었고 후배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퇴직 후에는 가족과 여유롭게 지내며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막상 회사를 떠나니 세상이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결국 그는 은퇴 후 무너져 버렸다. 김 부장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나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역시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누구든 철저한 준비 없이 은퇴하면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오늘은 은퇴 후 망가진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퇴직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이걸 알면 적어도 김 부장처럼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1. 첫 번째 사례. 연봉 1억 넘던 50대 임원, 은퇴 후 하루아침에 고립되다. 박 이사는 50대 후반까지 한 중소기업의 임원이었다. 회식에 가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직원들이 깎듯이 인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회사가 곧 자신의 삶이라 믿었다. 그런데 퇴직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출근할 곳이 없어지자 시간은 남아 돌았다. 처음엔 좋았다. 여행도 가고 그동안 바빠서 못 본 친구들도 만났다. 하지만 그도 잠시.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도 각자 바빴고 가족도 그의 생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퇴직 후 한 달이 지나자 회사 동료들조차 연락이 끊긴 것이었다. 그토록 가깝던 후배들은 언젠가 한번 보자라는 말만 남기고 바빴다. 그제야 깨달았다. 회사에서의 관계는 결국 일이 만들어준 것이었다. 결국 그는 극심한 외로움과 무기력에 빠졌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니 점점 집에서만 지내게 됐고 무력감이 커지면서 건강까지 악화됐다. 교훈. 퇴직 후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될 거라는 착각을 버려라. 직장 밖에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진짜 친구를 만들어라. 사회와 연결된 취미나 활동을 미리 시작해라. 2. 두 번째 사례. 퇴직금 3억 받았지만 2년 만에 바닥난 55세 가장. 김 차장은 30년간 다닌 회사를 퇴직하며 퇴직금 3억 원을 받았다. 그는 그 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을 다루는 법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는 퇴직 후 사업을 하면 금방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고 작은 카페도 차렸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주식은 폭락했고 카페는 적자가 쌓였다. 결국 2년 만에 퇴직금은 거의 사라졌다. 설상가상으로 나이가 들수록 재취업도 어려웠다. 그는 마지막으로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다. 그는 말한다. 내가 현금을 오래 유지하는 법을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교훈. 퇴직 후에는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큰 돈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라. 절대 한 방을 노리지 말고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들어오게 만들어라. 3. 세 번째 사례. 50대 공무원, 퇴직 후 1년 만에 우울증으로 병원 신세. 박 과장은 30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일했다. 퇴직 후 연금이 나와서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놓쳤다. 바로 삶의 의미였다. 출근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 씻고 직장에서 하루를 보내며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퇴직 후엔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다.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도 대충 먹고 그냥 누워서 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무기력감이 쌓였다. 집안일을 도와줄까 싶어도 아내는 괜찮다라며 거절했다. 가족과도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다. 그러다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고 병원을 다니게 되었다. 그는 후회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았어야 했다. 교훈. 퇴직 후에도 일이 필요하다.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한다. 취미, 봉사, 파트타임 일 등 작은 것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거리를 찾아라.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스스로 만들어라. 결론 은퇴 전에 꼭 해야 할 한 가지.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무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만 고민하지만 인간관계, 돈 관리, 삶의 의미까지 생각해야 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 배운 것 직장 밖에서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두 번째 사례에서 배운 것 퇴직금을 한 방에 날리지 말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 세 번째 사례에서 배운 것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활동을 미리 준비하라.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퇴직 후 망가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그래야 김 부장처럼 후회하지 않는다. 퇴직 후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허무함이다. 나는 30년 넘게 이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떠나도 회사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신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회사는 당신이 없어도 돌아간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만이 책임질 수 있다. 이제는 회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오늘은 퇴직 후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단순한 여가 생활이 아닌 지속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다. 1. 새로운 소속감을 만들어라. 퇴직 후 가장 큰 공허함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느낌에서 온다. 회사에서는 직책도 있었고 역할도 명확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실제 사례 퇴직 후 1년 만에 활력을 되찾은 60세 정 과장. 정 과장은 공기업에서 35년을 근무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너무 좋았다. 매일 늦잠을 자고 아내와 여행도 다니며 행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공허해졌다. 그가 변한 계기는 작은 봉사활동이었다.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 지인의 권유로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즐거워졌다.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며 반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 그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상담 봉사도 하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사로도 활동하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 핵심 포인트. 어딘가에 속해야 한다. 직장 밖에서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라. 봉사활동, 동호회, 학습 모임 등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삶이 다시 활력을 찾는다. 2. 소득 없는 삶은 불안하다.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이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소득이 완전히 끊기면 심리적인 불안감이 커진다. 연금이 있는데 왜 불안할까? 연금이 있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불안하게 만든다. 지출은 계속되지만 새로운 수입이 없으면 돈을 쓸 때마다 불안감이 커진다. 그래서 소득이 줄어들어도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실제 사례 퇴직 후 월 100만 원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인 58세 이 차장. 이 차장은 중소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다가 58세에 퇴직했다. 그는 퇴직 후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낸다.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들어오니까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이 돼요. 내가 아직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핵심 포인트.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라. 온라인 강의, 유튜브, 블로그, 파트타임, 자격증 활용 등. 소득이 100만 원만 있어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긴다.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높인다. 3.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라. 뇌를 계속 움직여라. 퇴직 후 우울증이 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뇌의 활동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매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머리를 썼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런 자극이 사라진다. 실제 사례 퇴직 후에도 공부하며 젊음을 유지하는 62세장 부장. 장 부장은 은퇴 후 온라인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처음엔 나이가 많아 공부가 힘들 줄 알았는데 배우다 보니 점점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새로운 걸 배우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그는 최근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역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도 시작했다. 핵심 포인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퇴직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라. 자격증, 온라인 강의, 취미 수업 등 꾸준한 학습이 삶의 질을 높인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1. 새로운 소속감을 찾아라. 퇴직 후에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봉사활동, 동호회 등. 2. 소득 없는 삶을 피하라. 최소한의 경제활동이라도 해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3. 계속 배우며 성장하라. 새로운 도전이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게 만든다. 은퇴 후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퇴직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의 은퇴 후 인생 망가질 것인가?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